안녕하세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 구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구글 클래스룸 관련하여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데서는 잘 보실 수 없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학기 말, 저희가 학기를 종료하는 시점 되어서 구글 클래스룸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 그리고 방법들이 잘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클래스룸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위해서 가상의 클래스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클래스룸 명칭은요, 구글 클래스룸 학기말 관리하기로 정했고요. 사용자에 가보면 교사인 저와 가상의 학생 6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탭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조별 과제 하나, 그리고 개별 과제 하나를 이미 부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기준값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개별 과제, 사본 제공된 과제겠죠, 지금. 사본 제공된 과제를 학생에게 돌려주기입니다. 자, 클래스룸 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룸 오셔서 제가 수업에 가서 개별 과제를 가보면요, 개별 과제를 지금 제출한 학생, 쉽게 말하면 교사에게 과제가 있는 학생이 4명이고요. 2명, 할당된 학생,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2명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과제가 어중간하게 지금 학생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학기말이 종료되었는데 제가 이 클래스룸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이 클래스룸 폴더 자체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없앤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가보시면요. 지금 보셨던 개별 과제들은 이렇게 폴더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클릭해보면 학생들의 과제가 다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자, 아까 보신 것처럼요. 소유자를 보시면 나로 표시된 것은 교사에게 지금 문서가 있는 거고요. 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로 표시된 과제들은 아직 반환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과제들을 한번 지우려고 해볼게요. 삭제를 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자가 액세스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이 이 문서에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삭제하게 되면. 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학생에게 과제 있을 경우에는 제가 삭제하더라도 문서는 보시면 공동 작업자는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삭제되어지면 학생이 나중에 학기가 종료된 후에 와서 이 과제를 열람하고자 할 때 삭제하고 나면은 이 과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의 자료를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생의 과제가 다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기로 돌아가서 과제 보기를 눌러봅니다. 눌러서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를 클릭해서 모두 돌려주기로 해주시면 과제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출함이 0으로 바뀌었죠? 자,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와서 제가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시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소유자가 모두 학생으로 바뀐 것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별 과제는 괜찮은데요. 개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학생에게 모두 돌려주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요. 지난 클래스룸은 보관 처리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이미 종료가 되어진 클래스룸을 눈에 안 보이게 치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클래스룸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 가시면요. 왼쪽에 여기 줄 3개 누르시면 기본 메뉴입니다. 기본 메뉴에서 수업을 가십니다. 수업을 가셔서 제가 이 클래스룸을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면 여기 보시면 점 3개를 클릭하시면요. 보관 처리라고 있습니다. 보관 처리를 클릭해 보시면 자, 구글 클래스룸을 보관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얘가 보관 처리되면 학생이 이 클래스룸에 접근을 일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치워 보겠습니다. 보관 처리 누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클래스룸이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내려오면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방금 전에 보관 처리했던 수업이 이게 비금이 끄어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비활성화된 상태란 거죠. 물론 지금 들어가서 확인은 됩니다. 이렇게 확인은 되시고요. 자, 다시 뒤로 가서 자, 여기 점 3개 눌러보시면요. 실제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복원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요. 지금처럼 어떤 경고 문구가 뜨게 돼요. 수업 안에 들어있는 게시물이나 댓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스트림에 있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과제상에 있던 어떤 댓글들 있죠.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성적 탭도 저희가 더 이상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업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남아 있다는 거.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학생들 자료, 제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은 불가역적이라는 거. 실행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는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학기가 종료되시면 지금처럼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고 해서 창고에 뭔가를 묵혀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열람하시거나 복원하시기에 좋으실 듯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팁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글 캘린더에서 해당 클래스룸을 숨기거나 제거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구글 클래스룸 쓰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구글 캘린더와 클래스룸이 연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룸 자체 캘린더를 캘린더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지를 한다거나 과제 데드라인을 표시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숨기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룸 다시 가셔가지고요. 들어와서 수업에 가보시면 제일 위에 구글 캘린더라고 있어요. 구글 캘린더를 클릭해보시면 구글 캘린더로 이동이 되어지고요.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이동이 되어지고, 자, 캘린더를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제 캘린더 상에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개설한 클래스룸에 대한 캘린더가 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학기에 이제 다 쓰고 나면 이 캘린더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학생들에게도 전달할 내용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숨기는 기능인데요. 여기 점 3개 눌러보시면 여기 목록에서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당장 숨겼다가 나중에 다시 보이는 형태로 복구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숨기실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X를 눌러보시면요. 보시면 구글 클래스룸 학기말 관리하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클래스룸이죠. 이 캘린더를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시면은 더 이상 캘린더에는 액세스를 할 수 없습니다. 표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활용하신다면 좀 더 깔끔하게 캘린더가 정리가 되어지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번째 팁입니다. 네 번째 팁은요, 지난 클래스룸의 폴더를 옮기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클래스룸 폴더를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구글 드라이버에서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 다시 가시면 수업에 가셔서 구글 클래스룸 내에 수업 드라이브 폴더가 있습니다.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지금 본인이 있는 그 클래스룸 폴더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들어가 보면 클래스룸이라는 폴더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클래스룸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인이 수업하셨던 클래스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수업하는 클래스룸 말고 이미의 클래스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지난 수업 모음이라는 클래스룸 보이시죠, 지금? 네, 지난 수업 모음. 자, 여기 클래스룸은요, 이제 수업이 끝난 클래스룸 폴더를 여기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들었던 그 클래스룸 있죠? 이번 수업이 만약에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보신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 학기말 관리하기란 폴더를 드래그 하셔서 지난 수업 모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눈에서 치워주시면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클래스룸들은 이렇게 보이고요. 수업하지 않는 클래스룸들은 따로 여기 클래스룸 지난 수업 모음에 넣어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네, 요게 이번 팁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입니다. 다섯 번째 팁은요, 클래스룸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인데요. 수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저희 클래스룸 수업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게 클래스룸 첫 화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보관 처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저희가 삭제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클래스룸들이 만약에 학기가 종료되면 또 아마 중요도라든지 쓰임새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클래스룸들의 위치를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클래스룸 위치가 제각각 바뀌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아래쪽으로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시려면
여기 점 3개 누르시면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이라고 눌러주면 이 클래스룸을 원하시는 위치가 있는 곳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형태로 수업을 이동하셔서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